안녕하세요, 아쇼TV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목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엑스코선은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까지 총 12개 역으로 2030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범어상거리, 범어내거리, 벤처밸리 내거리, 동대구역, 파티마병원, 봉고내거리, 경대교, 경대북문, 복현어거리, 엑스코, 금호워터폴리스, 이시아폴리스까지 이어지는 약 12.6km의 경량 지상철 노선입니다. 현재 1호선은 28.4km, 2호선 31.4km, 3호선 23.9km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짧은 노선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4호선이 생기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1, 2, 3호선 기준 1호선 동대구역, 2호선 범어역,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 모든 노선과 환승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해 이용객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대구광역교통을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동대구역을 통과한다는 점이 큰 이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선을 따라 역사 인근 주요 단지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범어상거리 수성구민운동장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근 범어 아이파크 1차 총 418세대가 분양이 되었는데요. 특히 8사타의 기준으로 10억 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분양이 많은 시점에 나온 결과라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는 범어 아이파크 2차 490세대도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기대가 되네요. 추가적으로 역사 위쪽으로 궁전맨션 538세대 단지가 있는데요. 1988년에 입주해 벌써 37년 차에 접어든 단지인데요. 추후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상당히 메리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범어내거리입니다. 범어내거리는 대구 시민들이 아니시더라도 잘 알고 계실 만한 대장 입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두산 이브더 제니스, 범어 W 등 기존 대장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 단지들 역시 대구 부동산 시장의 핵심 입지로서의 메리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벤처밸리역이 들어설 구 MBC 내거리 쪽 북쪽으로 이동해보면은 이곳의 핵심 단지는 바로 MBC 자리에 들어서는 포스코 ENC 더샵입니다. 현재 포스코 ENC에서 더샵 브랜드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나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하이엔드급 단지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 준공이 될 때쯤에는 이쪽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기는 그 범어내거리, 두산 이브더 제니스처럼 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 예정이 있는데 세대수는 아파트 604세대, 오피스텔 148실로 예정되어 있고요. 대구에는 대형 평형 위주 그 중대형 단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단지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교통 핵심 지역이죠. 동대구역 내거리입니다. 이곳은 기존 1호선과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대구역, 복합환센터 등 교통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입지인데요. 주변에는 동대구역 더샵 센터시티, 동대구역 우방 IU셀, 동대구 동아 IWC 등 이미 여러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 4호선의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롭게 공급 예정인 단지로는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에 이편한 세상 동대구역 센턴스퀘어가 있습니다. 워낙 상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라 약간 이건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 다음으로 보실 곳은 복현오거리입니다. 복현오거리는 추후 대구 순환선 계획과 함께 살펴볼 때 더블 역세권 가능성이 높은 입지로 현재 복현자이, 복현 아이파크, 그 다음에 이편한세상 복현단지 정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보시면은 이제 금호워터폴리스와 이시아폴리스 지역입니다. 금호워터폴리스 지역은 현재 공급 예정인 대방 디에트르 637세대, 대방 엘리움 765세대, 제일풍경채 1428세대 이렇게 세 곳으로 예정이 잡혀져 있는데 바로 인접한 이시아폴리스 지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가격적 메리트가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샤폴리스 더샵 3차의 경우에는 34평 기준 3억 6천만 원 정도 지금 시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4호선 주요 예상 단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아직 분명 메리트가 있는 단지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4호선은 현재 예정으로 2026년에 착공해 2030년에 완공 계획이라 하니 함께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호선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정치권에서는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논란 핵심은 4호선이 기존 1, 2호선과 같은 지하철이냐 3호선의 모노레일 방식이 아닌 경전철 방식의 지상철로 계획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 방식과의 차이를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3호선 모노레일 방식은 레일이 단일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열차가 레일을 감싸는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 바퀴 소음이 거의 없고 교각도 좁고 가늘게 설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관을 해치는 느낌이 덜한 게 장점입니다. 반면 이번에 4호선은 도로 중앙에 고가도로 형태의 철로를 설치하고 철제 그 바퀴와 레일이 맞닿아 움직이기 때문에 열차가 달릴 때 끼익 하는 특유의 세 바퀴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곡선 구간에서는 마찰로 인해 소음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소음 민원이 많다고 하네요. 자, 또한 경전철은 고가도로 자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도로가 그 좁은 구간에서는 마치 도로 위에 거대한 구조물이 덮여있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도심 경관이 훼손되고 주민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특히 4호선 노선 중 그 파티마 내거리에서 공고원 내거리를 지나서 경대교에 이르는 구간은 도로폭이 왕복 4차선은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고가도로 형태의 철도가 설치가 되면 교각이 도로 전체를 덮어버리게 돼서 경관은 경관이고 심한 소음은 또 어찌할 것인가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구시는 경전철 방식을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존 3호선을 만든 일본 업체가 변경된 국내 그 철도 안전법 때문에 차량 제작을 거부해서 한국에서 모노레일을 제작할 업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엑스코선을 또 지하로 하게 되면 약 1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는 현재 계획된 예산의 약 2배에 달해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하화로 인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이 또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지하로 파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모노레일은 제작할 업체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전철 방식의 장점은 또 무엇일까요? 소음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철제 차량 모델은 선로와 차량 간격이 가까워 진동이 적고 비교적 승차감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자, 또한 운용 비용이 또 낮다는 것도 장점인데 주행 저항이 낮아 전력 소비가 적고 고무 차륜처럼 주기적으로 또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서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실제로 인천 그 2호선 철제 차량 운영비가 부산 4호선 고무 차륜보다 한 10%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탈출 장비를 통해서 탈출해야 하지만 경전철은 비상 선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 또 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4호선 경전철 방식은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구시는 현재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일부 의견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었고 사업 지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엑스코선의 주요 내용과 논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4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상 아쇼TV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